어두운 방 안, 한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숙, 58세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30년 전 찍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설마 준호가. 정숙은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흐느낍니다. 그 옆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딸 미영과 사위 준호의 결혼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30년 전에 버린 그 아이가 내 딸의 남편이라니. 시간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을 5년 전 폐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정숙은 홀로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낙은 딸 미영과 사위 준호가 자주 찾아와 주는 것이었죠. 그날도 미영과 준호가 갈비탕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고 해서 준호가 일부러 멀리 있는 맛집에서 사왔어요. 준호는 항상 그랬듯 자상하게 정숙을 챙겼습니다. 상을 차리면서 준호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갈비탕 국물은 뜨거울 때 호호 불어서 한 숟가락씩 떠먹어야 제맛이죠. 그리고 깍두기 국물을 조금 넣으면 더 시원해져요. 정숙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너 원래 갈비탕을 그렇게 먹니? 네, 어려서부터 그렇게 먹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습관이 됐네요. 정숙의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도, 그리고 30년 전 그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갈비탕을 먹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우연이 겹쳤습니다. 준호가 TV를 보다가 옛날 노래가 나오자 자연스럽게 흥얼거렸습니다. 물새 우는 강원덕에 혼자 앉아 있어도. 정숙은 또다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노래는 30년 전 그 사람이 항상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젊은 준호가 이런 옛 노래를 알고 있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더 놀라운 건 음정과 박자, 심지어 콧노래로 흥얼거리는 습관까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준호야, 이 노래를 어떻게 아니? 그냥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랄 때 누가 가르쳐 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보육원이라는 단어에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준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하면 할수록 놀라운 일치점들이 발견되었죠. 준호가 긴장하면 오른쪽 눈썹을 실룩거리는 버릇, 생각에 잠길 때 검지손가락으로 턱을 두드리는 습관, 심지어 재채기를 2번씩 연달아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그 사람, 정숙의 첫사랑이었던 민수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니? 준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보육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저를 맡기신 분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아이 이름만 준호라고 적어놓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단서라고는 낡은 아기 담요 하나뿐이었대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때 함께 두고 온 것이 바로 하늘색 아기 담요였으니까요. 그 담요 아직도 가지고 있니? 네, 제게는 유일한 흔적이라서요.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며칠 후 미영이 친정에 와 있을 때 준호가 급한 일로 먼저 가야 했습니다. 정숙은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준호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지?
네, 엄마. 처음엔 저도 걱정했는데 준호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런데 왜요? 아니야, 그냥. 준호가 부모를 찾고 싶어 하지는 않니? 미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해요. 왜 자기를 버렸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 특히 요즘 들어 더 자주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더 그런가 봐요.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다락방에 올라가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과거의 흔적들이었죠. 상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과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운명처럼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사진 속에는 20대의 정숙과 민수가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정숙은 경악했습니다. 준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우연이겠지. 그냥 닮은 거겠지. 하지만 정숙의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30년 전, 정숙은 부잣집 딸이었고 민수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정숙의 부모님은 결사반대했죠. 그때 정숙은 이미 민수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정숙을 강제로 다른 남자와 선을 보게 했고 그 남자가 바로 미영의 아버지가 된 정숙의 남편이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머금고 민수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정숙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1년 후에 미영이 태어났고 정숙은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준호의 유전자 검사를 몰래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준호가 집에 왔을 때 쓴 컵을 몰래 챙기고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병원에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운명이 얼마나 잔인한지. 자신이 버린 아들이 돌고 돌아 딸의 남편이 되어 돌아왔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보니 정숙이 아이를 낳은 날과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정숙은 매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미영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준호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 하지만 준호 역시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가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미영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나간 상태였죠.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준호가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보육원 기록을 뒤져서 이걸 찾았습니다. 봉투 속에는 30년 전 보육원 입소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숙이 써놓은 메모가 있었죠.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이름은 준호입니다. 준호가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글씨체 아시는 분 것 같지 않으세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글씨체를 준호가 알아볼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찾았어요. 준호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보육원 앞 폐쇄회로 카메라에 찍힌 흐릿한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버린, 아니, 맡긴 사람인 것 같아요. 얼굴은 안 보이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혹시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하고 싶니?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분명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잘 컸다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하고 싶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준호가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 저 왔어요. 미영이 밝은 목소리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급히 눈물을 닦았고 준호도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호에게만 털어놓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정숙은 준호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준호야, 어제 내가 보여준 그 사진,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 할 말이 있어.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정숙은 30년 전 사진을 꺼내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바로 나야. 그리고 이 남자가 내 아버지일 거야. 준호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라는 말씀이세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30년 전 나는 너무 어렸고 겁이 났어. 부모님의 반대로 내 아버지와 헤어져야 했고 너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미영이는? 그래, 미영이는 내 이복 동생이야. 충격적인 진실 앞에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카페의 시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미영이는 모르는 거죠? 그래, 아무것도 몰라. 준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해요. 우리가 남매였다니. 미영이와 저는 서로 사랑해요. 아이도 가지려고 했어요. 정숙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너는 우리 가족의 호적에 없고 혈연관계도 이복이라 법적으로는 결혼에 문제가 없어. 하지만 도덕적으로는요?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부부로 살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정숙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결심했어요. 준호의 눈은 맑고 단호했습니다. 미영이에게는 평생 비밀로 하겠습니다. 미영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이건 우리만의 비밀로 가져가죠. 정숙이 놀랐습니다. 준호야, 하지만 저는 이미 30년을 어머니 없이 살았어요.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대신 미영이의 남편으로 어머니의 사위로 계속 살겠습니다.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운명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했다면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의 몫이겠죠. 미영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어요. 그게 비록 이복동생이라 해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도 30년을 이 비밀을 안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그 짐을 함께 나눠들게요.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로부터 1년 후 미영이 임신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고 정숙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정숙과 준호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 속에서 무거운 비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는 날, 의사가 밝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미영이 행복하게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래. 준호가 미영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리고 준호는 정숙을 돌아봤습니다. 정숙도 준호를 바라봤죠. 두 사람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묘한 안도감. 어떤 비밀은 드러나는 것보다 감춰지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정숙과 준호는 평생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미영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하지만 과연 이 비밀이 영원히 지켜질 수 있을까요?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끝날까요? 그것은 오직 시간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준호가 혼잣말을 합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사실 저도 처음부터 뭔가 느꼈어요. 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하게 익숙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같은.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제 친아버지 민수 씨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정숙이라는 여자를 평생 잊지 못했다고.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할까요?